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먼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후보 추천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추천이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 중에 6월 16일 날 대법원장으로부터 최종 채청이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예, 맞습니다. 전화로 이제 통보가 왔나요? 네. 예. 이전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명으로 추천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때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추천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검증 진술서, 네. 그다음에 심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총 36명의 추천이 됐을 때 인원은 지금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풀에 들어간 것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면 답변에는 언론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서면 답변을 쓰셨어요. 내용을. 이건 잘못 쓰신 거네요. 그죠? 답변하고. 그 변협에서 저를 추천했다. 변협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네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시간, 인지수단 이거 했는데 그건 언론에서 먼저 알았고 예. 그 후에 대법원에서 그런 서류 준비를 하라라는 통지를 받았으니까 제가 인지한 것은 언론 보도를 먼저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역경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제가 서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평생 법관으로서 재직하다가 대법관이 되신 분들과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정화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인원을 좀 증원했으면 한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도 달리 가지셨고 또 한 가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법원의 중점 현안 사업입니다.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그거와 배치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상고법원 취지 자체는 네. 수긍합니다만은 어쨌든 생각이 뜻이 다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지금 상고법원 25년 동안 제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법원, 법원을 바라봤던 시각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혹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변협이나 법조계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자질 또한 헌법적 신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지적되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어렵게 지금의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으나 법관으로서 10년 동안 재직하시고 퇴임할 때도 서면 답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법관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으셨던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의 조기 유학은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11월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고교생에 대해서만 2001년도부터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를 하거나 동행, 이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 유학을 허락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세 자녀 따님 세 분 모두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모르고
법을 모르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적 정서에 세 자녀 모두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가서 10년 넘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 그 부분 않죠.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좀 늦게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년간 법관하시고, 이제 변호사 생활을 25년 동안 하실 때, 다시 내가 공직자로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법관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작년, 재작년 아마 지금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 한 3억 2천에서 7천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명예로운 또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관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순수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금 고위 공직자로서 법원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은행 다닐 때는 은행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변호사 하면서도 이런 공직에까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걸 염두에 두고 변호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유학 문제는 가족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은 동감합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보실 때 딸 셋을 다 해외 유학시켰다라는 것이 그런 국민 정서의 어떤 좀 상실감이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탈감을 왜 안 주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재현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1년간 법관 생활, 그리고 24년간 변호사 생활 하셨죠? 네. 그리고 아마 제야분으로 계속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3번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3번째 만에, 대법원장 제청을 받으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이번에 특별히 제청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법원 다양화에 좀 기여를 해라. 이런 국민들의 요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다양화의 관점은 이미 3번 추천을 받으실 때 다 제야분으로 추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이제 조재현 변호사로서 여러 신망을 받으시는 부분과 별도로 또 대법관으로서 지금 청문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재산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초동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5월 18일에 구입하셨죠?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 아파트 구입 가격은 6억 72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등기상으로는 5억 7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3천여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는 지불했습니다. 네. 일단 등기상 매매대금, 순 매매대금은 5억 7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의 당시 공시지가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구매한 나흘 뒤 5월 22일 같은 평형의 바로 옆 아파트에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억 960만 원입니다. 당시 건설사인 성우종합건설이 분양가 할인으로 미처분 물량을 떨어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거의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아파트가 바로 옆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가 매입했던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당연히 쌌으리라고 보고요. 저 8억 9백은 제가 남의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은 할인 분양을 했었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저거는 그 분양 가격이 원래 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 생각을 시점에는 합니다. 네. 그 매도인이 성우종합건설이라는 같은 회사이고 같이 그러니까 분양분을 처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왜 가격이 3억 예.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 매매대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말씀드렸듯이 예, 3억 대출 받으셨습니다. 네, 3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이고 그 당시에 지금 그 후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추가로 그러니까 분양 그 떨이 처분되는 아파트를 매입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우자가 했던지 여하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뭐 투기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천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곽상도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우자께서 지방세, 자동차세, 국민연금, 주정차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체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이 배우자께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조그만 사업을 하십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이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산재, 보험, 또 고용보험 요에 대해서도 체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개인에 대한 지방세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는 것과 달리 이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피용자, 근로자들에 대한 그 국가가 사업자에게 의무 지어지고 있는 그 보험 의무를 해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체납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좀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그 사회 보장적 그런 의무에 대해서 해태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임명동이 요청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인권 신장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서 임명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정말 이 배우자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평판 좋고 좋은 변호사신 건 맞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단독판사 시절에 또 영장판사 시절에 25년 전에 어떤 판단을 한 그 부분 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성실하게 변호사 생활을 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딸 셋을 모두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마련하셨습니다. 훌륭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 이상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역할로 지금 그 제야의 추천분으로 대법관 제청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지적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 특히 대법관으로서 요청되는 그러한 이 사회적 의무를 다 했느냐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협에서 저를 추천한 경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변협 안에 또 그런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한 그런 점들을 이제는 제야에서도 좀 대법관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런 요청을 변협에서 충분히 고려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먼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후보 추천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3번 만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추천이 요번이 3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 중에 6월 16일 날 대법원장으로부터 최종 채청이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예, 맞습니다. 전화로 이제 통보가 왔나요? 네. 예. 이전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명으로 추천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때는 대법원 그 행정처에서 추천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검증 진술 네, 중점 그 현안 사업입니다.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그거와 배치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상고법원 취지 자체는 네. 뭐 수긍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생각이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지금 상고법원 그 제도 25년 자체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 제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법원을 바라봤던 시각들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혹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꾸준히 갖고 계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변협이나 법조계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자질 또한 헌법적 신념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지적되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심사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총 36명의 추천이 됐을 때 그 인원은 지금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풀에 들어간 것은 변협에서 추천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면 답변에는 언론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서면 답변을 쓰셨어요. 내용을 이건 잘못 쓰신 거네요, 그죠? 답변하고 그 변협에서 저를 추천했다. 변협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네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시간, 인지 수단 이거 했는데 그건 언론에서 먼저 알았고 예. 그 후에 대법원에서 그런 그 서류 준비를 하라라는 통지를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어렵게 지금의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으나 법관으로서 10년 동안 재직하시고 퇴임할 때도 서면 답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법관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뭐 많은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으셨던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중학교의 조기 유학은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법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00년 11월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고교생에 대해 받았으니까 제가 인지한 것은 언론 보도를 먼저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역경을 뚫고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제가 서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평생 법관으로서 재직하다가 대법관이 되신 분들과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정화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그 인원을 좀 증원했으면 한다라는 의견, 이런 부분도 달리 가지셨고, 또 한 가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법원의